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4월 24일 일요일 새벽 주는 책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정치, 우리 천박한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추적해 왔습니다. 제가 썼던 책, 이 잡초와 우상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다수의 폭정, 이 티라니 오브 더 머저리티, 그리고 중우정치로 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염려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게 아니라 지역과 이권으로 뭉친 정상배의 집단인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은 단순히 입신양명을 하려는 정상배를 넘어선 사악한 무리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악한 무리 말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20일 나라의 기틀을 흠은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한 뒤에 박병석의 방에서 나와 권성동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민주당과 야합을 한 뒤에 그게 속된 말로 쪽팔리는지 그는 느닷없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경험했지만 검찰 수사 이래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차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 수사, 소극 수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쥐인 자들의 범죄가 감춰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은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불문헌법적 성격의 70년 헌법 정신을 허무는 것으로 이는 곧 헌법의 파괴, 쿠데타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은 무심결에 민주당 강경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권을 정우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가 되어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나라의 기틀을 부순 것입니다. 권성동은 가정스럽게도 엉뚱한 논리를 댔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법에는 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적혀있죠. 이 말은 경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데 검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불법, 부당, 부실 수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설마 그가 민주당이 해온 미국에는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검찰이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국 권성동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살리는 걸 넘어 재살겠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린 걸 넘어서서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던 민주당이 뒤집었을 똥물을 국민의힘이 뒤집었었습니다. 박병석이 그런 민주당을 구하려고 미국, 캐나다 순방조차 취소하면서 중재란 것을 했습니다. 그는 심야에 박웅근, 권성동을 불러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비밀 회동을 했다. 이게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모의한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 들판에서나 하는 야합이자 한밤중에 하는 야합을 한 것입니다. 70년 헌법정신은,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야합으로 무너졌습니다. 권성동은 이 나라 보수 정당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안긴 최악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겠습니다. 3년 전 우리 당은 지금보다 많은 120여 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야합한 패스트트랙 전략에 속절없이 당했다. 오늘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여론에 힘입어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은 사전적으로 선수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승동이 선수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야합의 주동자임을 만천하에 과시를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끌 뿐인 중재안에 야합을 한 겁니까? 그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검수완박법의 독소조항을 막아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흥정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 조항은 곧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한 변명의 백미는 이 말입니다. 원한에 맞서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자가 이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자입니다. 그가 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에 경제 부패 수사만 남겼다가 1년 뒤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그걸 검수야합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그렇습니다. 또 누구는 그걸 검수덜박, 또 검수단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이 검수단박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멀쩡한 야당이 자진해 똥물을 뒤집어 쓴 건 분명합니다. 지켜보는 국민은 기가 막히다 못해 넋이 나갔습니다. 20일 그 검수야합을 끝낸 뒤에 야합문을 무슨 상장처럼 내보이며 박병석과 어울려 찍은 사진, 이 사진 한 장은 한국 헌정사의 가장 시옥적인 사진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말이 없을까요? 설마 이 검수완박이, 검수야합이 윤석열이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해 왔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권승동의 야합은 윤석열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는 챙기겠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는 권승동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 라고 물으며 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폐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야합이 권승동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곧 법무부 장관이 될 한동훈은 야반 도주라는 험악한 말을 이번에는 쓰지 않았지만 검수완박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두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면 권승동은 누구와 이 검수완박법 야합을 상의한 것입니까? 세간에는 이 검수완박법 야합으로 이제 여든 야든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해방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권승동이 야합하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통과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과 정권이 연관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얽혀있는 타이 이스타제스 사건 등과 이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의혹들도 이제 잊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나라를 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겁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야 할 판입니다. 누가 감히 유동규의 윗선인 배임의 두목을 찾겠습니까? 누가 범죄 수익이 잠겨있는 저수지를 찾겠습니까? 누가 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겠다며 고관 대작들이 뒤를 캐겠습니까? 이제 문재인도 이재명도 50억 클럽 정관들도 전직 대법관들도 그들과 동패였던 숨은 뒷배들도 발을 쭉 뻗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정권이 출범한 뒤에 혹 있을지 모를 권력형 비리도 이제는 밝힐 수사기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19은 감춰질 것입니다. 황운하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발한다는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김호수를 비롯해 검찰 수뇌부가 전원 사직서를 던지며 시작된 검난도 검수완박이 바로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근거입니다. 어떻든 위장탈당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부렸던 민주당은 이 권성동의 투항 덕분에 검수완박에 대한 세간의 질타를 비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자기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인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한 자신들이 보신책을 마련했습니다. 권성동에 속은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아래에서 윤석열 취임 이후로 검수완박을 막을 시간을 벌였다고 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취임 전에 끝납니다. 한번 무너진 성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 성은 때로 공격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지난 70년간 이 나라가 그래도 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었습니다. 권성동은 기자들에게 이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고 했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70년 형사사법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문명의 시대에 정치권에서 낯색 한번 바꾸지 않고 해대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부터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야합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다. 형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런 거짓말까지 말입니다. 민주당 박홍근은 중수청을 두고 한국형 FBI 설립이라고 말했는데 지난번 국수본을 만들 때도 민주당은 한국형 FBI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형 FBI입니까? 그들은 미국 FBI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어떻든 여의도에서는 이번 야합은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석열로서도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은 기존 검찰 이상으로 권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에게는 기존 검찰이 아니라도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상설 특검 등 휘두를 칼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야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현 권력의 모든 비리적변은 사실상 수사할 수 없게 됐다. 끝났다. 이재명도 수사의 칼날을 대부분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윤석열은 여론의 추이를 봐서 한동훈 장관의 상설 특검을 통해 필요한 범죄만 수사하면 충분하다.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이 서로 손을 잡은 건 이렇게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법조 인사의 말입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던 국민의힘마저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나오니 바로 태도를 뒤집고 같은 배를 탔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방탄이 됐고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기도 했다. 언론은 빅딜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흥정입니다. 이 조선일보 어제 신문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 돌연 수용으로 금수완박 타결, 권력 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그 방패가 이제 자기 방패가 되는 겁니다. 사설은 그 끝에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사설 하나만 더 소개하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금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입니다. 위헌적 법률안 내용은 논의에서 쏙 빼고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내용이라는 질타 끝에 사실상 정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했다는 이번 야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분당 백현동 판교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최근 대검찰청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에 이어 또 하나의 게이트가 입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수사는 황운하 말대로 증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경제 카테고리에 넣어 검찰이 적어도 1년은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장동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야합은 문재인은 살리고 이재명은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야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당신들도 법치 파괴 공범이라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10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명분이 있는데도 물러났다는 비판과 함께 일요일이고 윤석열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신적폐를 청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이 김정은과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문재인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답을 한 것인데 묘하게도 보도는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청와대는 마진 못한 듯 친서 교환을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를 감춘 걸까요? 문재인은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그림을 내디뎠다고 했고, 김정은은 민족 대의를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삶은 소 대가리라고 욕하던 입에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으니 그 경의도 입에 발린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떻든 얼마 전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과시하던 김정은이 이런 답장을 보낸 건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문재인이 친서했었다는 말,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이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김정은에 받은 수모로도 모자란 것입니까? 끝까지 그들은 국민을 농락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김은혜, 그리고 강원지사 후보의 김진태, 대구시장 후보의 홍준표가 됐습니다. 언론은 김은혜를 두고는 윤심이 통했다고 했고, 이 김진태를 두고는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 홍준표를 두고는 박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과연 윤심이 있었습니까? 박심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딱 하나입니다. 유승민, 김재원, 유영아에게는 출마할 명분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치는 바로 그 명분 싸움입니다. 이번 야합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누렸던, 그간 가졌던 명분을 잃었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